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 선거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막 공격을 받잖아요. 좀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유연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문수 후보랑 마지막에 1대1로 붙었던 그 시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분은 아닌데, 고등법원의 법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원로급 판사 출신의 선배 법조인이죠. 근데 이분이 문자를 보내시면서 저를 꼭 보자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랑 막 연합해서 저를 이제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구도였어요. 저는 이제 그걸 용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거 후보로서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한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잘 알던 분이 아닌데 꼭 저를 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자꾸 미루다가 그러다가 제 집 앞에 11시 반이 넘어서도 꼭 한 번이라도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하시면 또 안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문수 후보로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럼 나라가 너무 어려워진다. 당신이 되면 이길 수 있다. 당신이 되면 중도 확장도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범죄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새 시대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좋은 말씀 하시고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한 가지만 해주면 자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올인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길 거다. 근데 그 말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보고 이제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배격한 정치인이잖아요. 보수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사실 탄핵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저처럼 정면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영향력과 그 광풍이 심했었죠. 그런데 뭐 대통령까지 그걸 들고 나와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그분도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분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굉장히 믿던 분이었어요. 그 고법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눈 딱 감고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를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요 얘기를 지나가는 말이라도 살짝이라도 어디 가서라도 글로 올리든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당신을 정말로 저를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까지 힘을 합치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대단히 학식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가 좋은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줄 몰랐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일본 쪽에 이미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 있다, 트럼프가 와서 이제 곧 부정선거는 이제 밝혀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음모론이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걸 따르지 않고 그분에게서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그런 정도 상황이면 어떤 단기간의 논쟁과 설득으로 그게 설파가 되질 않아요. 이분은 고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양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좀 시간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이런 거예요. 음모론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어떤 한계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음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적인 단순화예요. 이게 다 우연일 리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 우연, 그리고 실수, 그리고 이상한 불합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음모론은 그게 우연일 리가 없고, 이 변수는 요것뿐이고 요 상황에서는 이거야 라고 비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음모론자는 어떤 작은 실수나 우연이 엄청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어떤 변수, 그리고 이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은밀하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음모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고 이 사람이라면은 허튼 소리 안 할까라는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렇게 표면화시켰다는 것을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 음모론이 B급 테이블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는데 뭔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정보가 있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정보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지금 나와야죠.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사람이 없나요? 뭐 숫자가 있다, 이렇다, 이런 거 말고 정확한 근거 말이죠.
왜 못 되냐?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현대사회의 무작위성, 물론 다 인과관계 있지만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작위성이나 우연성을 불편해합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런 불편한 속성을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음모론으로 다 이건 이렇게 단순한 거야 라고 해주면, 자기 기준에선 그걸 혹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음모론이 퍼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정치는 음모론을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 아세요? 음모론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파레이돌리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파레이돌리아 들어보신 분 많겠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무의미한 자극이나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 자꾸 패턴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을 보면 구름에서 갑자기 십자가 모양을 보거나 구름에서 무슨 동물의 형상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아는 머릿속에서 있는 한계 내에서의 그걸로 자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파레이돌리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얼룩 같은 데 사람 얼굴 본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음모론과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파악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 서태지 노래 중에서 백마스킹이라고 하는데 LP판이 있잖아요. 판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서 이제 판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원이 이제 거꾸로 재생이 되게 되면 거기 중에서 말 같은 게 나온다. 악마, 사탄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 오지오스본이 그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서태지 노래를 거꾸로 틀면 피가 모자라.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게 실제로 뉴스에도 방송된 적 있어요. 서태지가 악마다. 서태지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근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굳이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패턴으로 인식하려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고, 그게 결국은 음모론에 혹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